자, 오늘은 8월하고도 24일. 와, 네. 8월 24일이고, 저희가, 아, 제가 알기로는, 네, 8번째 수업입니다. 어우, 어떻게, 미아쌤은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네. 요즘 좀 게을렀는데, 네. 이제 제 녹음할 파트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럼 녹음할 파트로 이제 저희 열심히 함께 또, 네,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두 권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우시긴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근데 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시가 의외로 상당히, 네, 네. 어렵습니다. 음.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나님. 네. 자, 그러면, 명숙쌤도 들어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안녕하셨죠? 한 주 동안. 네. 네. 자, 오늘 저 8번째 수업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를, 그, 다른 텍스트를 하는 거는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어서, 네. 어, 선생님들하고는 지금 두 권의 책을 열심히 우리가 읽어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봉사를 하시고, 네, 만족할 만한 네, 그런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우리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인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음, 일단은 내가 목소리로, 그냥 소리로 책을 읽는다, 목소리로 내가 뭐 이야기한다, 말을 해준다. 이것도 좋은데요. 거기에서 약간 하나 더 이렇게 한 템포 더 올라가셔서 안녕하세요. 그, 네,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이 아니면 내, 내 모든 몸의 어떤 기관들이 다 함께 협업을 해서 소리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은 만족도 있는 봉사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시는 더 그래요. 시는. 그래서 음, 내가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정말 깊이 있게 네, 온몸을 진동시켜서 소리가 그냥 함께 울리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네, 잠시 김숙쌤, 선진쌤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지금 잠시 그 강아지 손님이 오셔서 시끄럽긴 합니다만 조용할 거예요 곧. 어, 선아, 선아님 그 사이에 낭독 봉사 하실 것 좀 연습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현아님 아, 잘 못하셨고, 네네. 네. 근데 네.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이유가 네. 이석증이 많이 나가지고 이제는 어, 일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할 너무 수 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네네. 아무래도 항상 이렇게 웃고 편안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누구든지 그렇지만 신경 쓸 일도 있고, 그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원인이 될 거예요. 네, 무엇이든지. 저는 뭐 좀 신경 쓰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어, 네, 신경을 딱 좀 쓴다. 약간, 내가 뭔가 무리가 된다. 이러면 이제 어김없이 약간 두통으로 그러니까요. 오더라고요. 예. 뭔가 공통적으로 그 스트레스가 받으면 입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증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람들이 알 건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아프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맞아요.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 이제 머리가 되게 찌끈찌끈거리는 건 어, 본인만 맞아요, 알고 맞아요. 그래서 있어요. 그런 게 좀 증상이 그래도 보여주면 다들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다들 예. 입에 피가 나요. 예수 선생님 괜찮으세요? 다들 어, 걱정할 텐데 그러네요. 본인만 아니.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어제 조금 아프려고 하다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네. 싹 사라지면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러다가 한 2, 3일 아프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아님, 이렇게 나아지셨다니까 괜찮고요. 명숙쌤은 건강 뭐, 이상 신호가 있으십니까? 지금 마이크 열려 있으셔가지고. 아, 제가 마이크를 열어놨군요. 아니요. 선아쌤도 열려 계시고, 바로 닫아. 선진쌤도 열려 계세요. 네. 네. 저는 이상 없고요. 네, 긴장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걸린 애들이 마스크 안 하고 그냥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아,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 긴장하셔야 하고 돼요. 다니려는데 근데 어, 자꾸 좀 쉽지 잊게 않네요. 되죠. 맞아요. 저도 가방에 있어도 잘 안 꺼내게 돼요. 좋습니다. 네. 경화쌤 열심히 일주일 동안 좀 하셨나요? 선화쌤은요? 녹음하는 걸 자꾸 까먹어가지고 그냥 소리 내서 녹음을 하셨어요? 그냥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 네, 책이 녹음을 있다? 눌러야 그러면 바로 옆에, 핸드폰은 늘 옆에 네. 있으니까, 네. 뭐 녹음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진쌤, 안녕하세요. 마이크는 열려 있으신데, 말씀은 없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 그래도 뭐 잠깐 볼까요? 잠깐? 네. 잠깐 보면은, 네. 이제 8번째 수업이고, 근데 우리, 그 감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난주에도 조금 리딩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텍스트 중에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라는 텍스트 기억나시면 동그라미, 안 한 것 같으시면 X 이렇게 해서 한번 표현해 주세요. 동그라미 X.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X. 네. 명숙쌤만 약간 갸우뚱하시면서 X. 선아쌤 X. 좋습니다. 미아쌤은요? 동그라미 X. 김숙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거,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경화쌤은 어떠세요?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동그라미 X. X. 네. 모두 IQ가 상당히 좋으셔서 저희가 협업을 하면 뭔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텍스트를 읽어야 돼서 요거는 그냥 읽진 않고 약간의 워밍업으로만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감정은 처음에 이제 우리 했었고요. 네. 감정 오디오북은요, 이 책을 낭독하시는 거, 지금 시도 그렇고, 메리골드도 그렇고, 감정을 당연히 드러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감정은 내가 일부러 여기서 감정을 표현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들이 책을 읽고, 읽다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 읽다 보면 내 목소리랑 같이 나오는 그냥 그런 어떤 감각적인 느낌 혹은 감성이나 감정들의 표현인데요. 그게 너무 많이 과장된 것보다는 조금 절제되는 것이 듣는 분도 하는 분도 담백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감정을 좀 배제해버리고 그냥 대사가 있어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의 겨울 여쭤봤었지만 여기 되게 길어요. 1편, 2편 있었는데 와, 저 이거 녹음할 때 정말 맨날 언제 끝나나. 근데 물론 딱 해서 몰입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내용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이 영화로도 옛날에 제작됐었잖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무지 재밌는데 이제 한 막 2-3시간 넘어가면 몸이 힘들죠. 그래서 합쳐서 한 800-900페이지 됐었던 것 같아요. 1편, 2편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이게 거의 처음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조금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지만, 여보 왜 그래? 하고 남편이 부르짖어요. 놀라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당신 미쳤어? 무슨 짓이야? 그러면,
이 여자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섬뜩한 얼굴로, 무서운 얼굴로 남편을 노려보면서 혼내줘야 돼요. 이러고. 자기는 7살이에요. 이것도 아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남편이 7살이 어쨌다는 거야? 왜 그래? 이러면 동생을 죽일지도 몰라요. 미쳤군. 미쳤어. 그럼 이 미쳤군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미쳤군! 정말 미쳤어! 이럴 수도 있는데 뒤에 보면 의심하겠어!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데 뒤에 보면 남편이 차갑게 말했다라는 질문, 이렇게 이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를 좀 차갑게 이 남편이 화나면서도 차가우면서도 이 여자가 좀 이상하네 라는 감정을 담고 말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텍스트에서 분석하시면서 알아내실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너무 있는 그대로 부러지죠. 막, 여보 왜 그래? 막 너무 소리를 지른다거나 감정이 너무 드러나요. 무슨 짓이야? 서기를 더 혼내줘야 돼. 막 이렇게 너무 과장이 되면 듣는 분도 부담스러워서 이걸 어느 정도 절제해서 표현해내야 될지는 모든 것이 다 선생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그 판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리골드도 그렇거든요. 물론 메리골드는 이제 소설이 아니라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톤으로 가시겠지만 자기계발서라든지 에세이에도 중간중간 이런 대사들이 있고 심지어 자기계발서에도 그리고 에세이에도 그 안에 녹아있는 정서들이 계속 있습니다. 감정선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 주면 좋을까? 이게 맞는 걸까? 아닌 걸까?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딱 몰입해서 심취하셔가지고 하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과연 심취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좀 절제를 해 주셔야 되고요. 네. 하지만 개인적인 나라는 사람,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낭독을 할 때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목소리를 사용할 때 나는 목소리로 말해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온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표정도 쓰고 몸짓도 쓰고 네, 너무 힘들면 입을 잘 안 벌리세요. 나 지금 피곤한데 왜 이러면서 다 이 목소리로 그 나의 모든 몸의 정보들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목소리라는 부분은 그냥 단순히 소리의 하나의 파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로 그 사람의 인간이 오롯이 드러나는 그냥 에브리싱 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힘들 때, 불안할 때, 너무 불안할 때, 아니 정말 너무 화가 났을 때 감정 절제가 힘든 이유는 뇌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었지만 감정의 뇌가 이성의 뇌를 덮어버리고 또 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감정과 아주 연관이 있는 그 전두엽 계통의 뇌의 영역에서 변형계가 이제 감정을 주관하는 그 감정의 뇌인데요. 편도체가 또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그 신호가 미약하대요. 제가 하여튼 알기로는 쉽게 설명해 주신 분이 싹 다 감정이 그냥 순식간에 덮어버려서 이성이 아예 마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이성을 정신 차리게 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배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이런 때에는 빠르게 나오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말씀드린 대로 몸에 힘 빼시고 호흡하시는 거.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시는 거. 네, 그게 일단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머리 약간 차갑게 하시는 거. 그래서 뭐 찬수건이나 얼음 주머니 같은 거 이렇게 얹혀 놓으시는 거, 이렇게 이마에다가 살짝 대보시는 거 좋고, 그리고 뭐 무조건 움직이는 거, 그죠? 그리고 소리를 계속 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대요. 혼자서라도 계속 중얼거리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뭔가를 또 계속 이렇게 어쨌든 분출을 해내야 되는 거죠. 쓰거나 걷거나 움직이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얘 이제 뇌 밸런스가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맞춰진다고 합니다. 자, 오디오북은 감정을 조금 한 단계 혹은 그 이상 절제해서 낭독을 하시고 등장인물의 대사 역시 그렇다고 너무 다르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냥 살짝 절제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재미삼아 우리 마이크 잠깐 열고요. 한번 같이 해볼 텐데 이따 그의 겨우라고 같이 해볼 텐데요. 이 몸을요, 지금 선생님들 앉아 계셔도 괜찮고 잠깐 서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몸을 뭐라 그럴까요? 지금 선생님들 중에 긴장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다 누구나 뒷목, 뒤 경추 쪽 이쪽은 늘 많은 사람들이 이쪽이 좀 이렇게 굳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나오는 이 후두의 기관 이쪽 부분도 살짝 이렇게 풀어내 주시면 좋은데 여기 후두나 입술이나 이런 데는 한정적인 거고요. 내 몸 전체를 풀어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풀어낸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긴장을 이완시키는 게 좋은데요. 자,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요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여기도 이렇게 그냥 흔드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면서 머리도요 가볍게 머리가 위로 향하면서 가볍게 올라가 있는데 목도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소리를 잠깐 내줘 보세요. 그냥 여기서만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같이 협응해서 소리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잠깐 하셨고요. 저희 제가 잘 보여야 될 텐데 지금 꼬리 매달리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 보이시면 제가 10번 소리 어느 정도 들리세요? 이 정도에서 잘 들리시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잘 들리세요? 그럼 여기서 할게요. 자, 두 발을 요 골반 정도, 그냥 골반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골반보다 조금만 좁혀서 서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 몸에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눈을 한번 감아주시고 내 몸에 공간이 뼈하고 살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되게 잘 편안하게 공간 속에 아주 부드럽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발바닥에 중심을 잘 맞춰주세요. 발바닥 앞쪽으로 잠깐 갔다가 가운데 뒤꿈치로 갔다가 가운데. 자, 가운데에 살짝 서시고 살짝 조금만 뒤쪽으로. 왜냐하면 척추가 뒤쪽에 있거든요. 뒤쪽으로 조금만 살짝 이동하시면서 자, 따라서 같이 몸 안의 공간을, 몸속을 공간을 바라본다. 마음의 눈으로 생각하시면서 발 속의 공간, 뼈, 그리고 발뼈들이 이렇게 있어요. 발뼈가 오른쪽 왼쪽 합쳐서 50 몇 개래요. 26개. 자, 발뼈 안쪽으로 공간이 있어요. 공간 생각하시면서 발바닥 중심 잘 잡으시고 발목에 공간이 있어요. 그 발목의 공간도 우리를 도와줘요. 자, 쭉 같이 따라 올라오시면서 무릎까지 와요. 자, 무릎에도 공간이 있어요. 자, 무릎에서 허벅지로 쭉 따라 올라오시고 너무 무릎 공간을 이렇게 힘주지 마시고 살짝 부드럽게 모든 관절과 관절은 부드럽게 그리고 그 안의 공간을 우리 마음의 눈 혹은 나의 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느낌으로 자, 발목, 자, 종아리 따라 올라오고 무릎 공간, 무릎에서 허벅지까지 오면 자, 두 손으로 골반 있는 데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양손에. 자, 골반까지 왔어요. 골반, 동그란 골반, 큰 장골이라고 하는 골반이 있고요. 자, 그 뒤로 이렇게 가시면 오른손으로
꼬리뼈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고. 자, 꼬리뼈 됐어요. 자, 그럼 꼬리뼈에서부터, 네. 자, 꼬리뼈에서부터 쭉 따라 올라오는데, 왼손은 갈비뼈에다가 이렇게 한번, 네. 손을 살짝, 갈비뼈 끝부분에 살짝 올려놓으시고, 오른손은 꼬리뼈와 고역 그 위에 있는 청골에 올려놓으시고, 네. 자, 발 중심 잘 잡으시고, 발 내부의 공간. 내가 이 공간에서 전부 다 내 몸을, 내 목소리를 함께 네,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꼬리뼈 위에 있는 청골이 굉장히 또 네, 모든 우리 영역에 다 관여를 하고 있는 아주 소리의 감정의 시작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편안하게 숨 쉬시면서 어깨 편안하게 숨 내려놓으시고, 자, 오른쪽 꼬리뼈, 청골, 그 위로 올라가 볼게요. 네, 허리, 네, 요추라고 하는 허리뼈 있고요. 뒤로 가실 수 있는 만큼 조금만 뒤로 가시다가 이제 손 옆으로 편안하게 놓으시고, 자, 왼손에 있는 갈비뼈는 숨을 쉬면서 갈비뼈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잠깐 또 살펴보세요. 네, 발바닥 다시 쭉 따라서 갈비뼈까지, 꼬리뼈에서부터 척추 위로 올라가고, 척추에서부터 이렇게 양옆으로, 자, 두 손으로요, 뒤에 아까 척추 왼손에 있던 갈비뼈를 뒤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뒤에 척추가 만져져요. 척추 양쪽으로 이렇게 내 갈비뼈가 있는데, 이 갈비뼈가 마치 내 골반이 나무의 밑둥이고, 이 아래로 쭉 다리 아래로 나의 나무의 뿌리라고 또 생각을 상상하시고, 자, 골반 있고 골반 뒤에서부터 꼬리뼈, 청골, 요추 올라가는데 내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갈비뼈로 돌아오세요. 네, 갈비뼈 한번 끝에 이렇게 만져보시고, 편안하게 숨 쉬시면서 만져보시고, 그 갈비뼈 안쪽에 끝쪽에는 횡격막이 있고요. 명치 쪽에 그 위로는 우리가 숨을 쉬는 폐가 있습니다. 네, 아, 내가 숨을 잘 쉬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숨 쉬시고, 자, 손 이제 차렷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따뜻하게 만졌어요. 꼬리뼈, 청골, 그 위로 허리뼈, 요추까지 이렇게 만지다가 갈비뼈까지 한번 만져보셨고요. 그 위로 우리 견갑골, 날개뼈라고 하는 곳 위로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있는 공간, 내 몸 안의 공간을 이렇게 탐험해 보세요. 여행하듯이 쭉, 그리고 목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올라가 보시고, 목에도 다 공간이 있어요. 목 뒤에 네, 인두강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자, 뒷목을 한번 이렇게 두 손으로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서 내 머리가 목 위에 정말 풍선처럼 가볍게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두 손으로 뒤쪽에서 이렇게 내 두개골을 살짝 올려보세요. 발바닥 편안하게 하시고, 네, 내 몸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 네, 내 소리는 내 이 전체, 지금 우리가 여행했던 발바닥부터 골격부터 골격과 함께 있는 근육, 살, 네, 공간들 쭉 함께 해서 소리가 나온다. 지금 두 손을 대고 계시는 뒤에 두개골에 내 머리, 네, 거기서부터 턱도 한번 이렇게 만져볼게요. 아래턱 힘 살짝 빼시고요. 네, 아래턱 힘 살짝 빼시고. 좋습니다. 자, 목을 한번 이렇게 뒤쪽에서 옆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한번 감아줘 주시고, 네, 저와 함께 내 뒷목이, 뒷뼈가, 앞에 후두가, 내 목 전체의 기관이, 내 아래턱이, 그리고 내 어깨 윗부분이 편안하다, 자유롭다 라고 생각하시고, 네, 편안하게 숨 쉬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른손을요, 배꼽에다가 한번 놓으시고요. 왼손을 그 오른손 배꼽 뒤에 있는 등 뒤에다가 한번 놓아보세요. 자, 네. 그리고 숨 편안하게 쉬시면서 앞에 배 쪽만 내 손이 움직이는지, 뒤에 있는 등 쪽에 아까
허리뼈, 요추라고 하는 그쪽에도 숨 쉴 때마다 약간의 미세한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하, 어깨 편안하게 하시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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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소리를 낼 때 내 오른손과 왼손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저랑 같이 한 3번만 다시 해볼게요. 발바닥 편안하게 하시고, 어깨도 편안하게 하시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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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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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어깨 편안하게 하시고. 자, 숨 쉬시면서 내 배하고 내 오른손 왼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깐 살펴보시고, 발바닥 다시 한번 편안하게 하시고, 어깨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하시면서 하, 기분 좋게 안도하는 느낌으로 안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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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따뜻한 느낌으로. 좋습니다. 자, 오른손 왼손 다시 편안하게 두시고요. 몸을 한번 아까 처음에 흔들었던 것처럼, 네, 발바닥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 무릎 흔들어 주시고, 네, 어깨도 팔도 머리도 편안하게 흔들면서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자, 나는 지금 편안하고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어깨에 네, 힘 빼시고 부드럽다 생각하시고.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서 계셨던 분들은 앉아 보겠습니다. 자, 앉아 계셨던 분들은 네, 자, 앉은 상태에서 이제 다리가 살짝 무거워요. 요 정도만 하셔도 소리가 나오는 그 느낌의 이 볼륨감이 조금 달라지세요. 요 정도만 하셔도.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예를 들면 우리 척추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좀 내주시면 조금 더 내 몸들이 편안해지면서 막 이완이 되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뼈와 뼈들 사이, 그 사이의 공간들, 그 옆에 있는 근육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 소리를 함께 도와주는 호흡들이 다 퍼져가는 그런 곳들이 함께 소리를 내주기 시작합니다. 자, 발바닥 있는데요. 자, 오른다리 먼저 이렇게 털면서, 네, 그러면 털면 아까 제가 공간이라고 했던 무릎의 관절의 공간, 그리고 발목의 공간들이 흔들면서 얘네가 막 이렇게 떨려요. 그러면 여기서 소리는 나가지만 이 공간들하고 같이 퍼진다라고 상상하시면서 어깨 힘 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뒷목하고. 자, 왼발 한번 털어보세요. 털면서 소리 나갑니다. 네. 자, 이렇게 내셔도 되지만, 입천장 따라 나가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발 앞쪽으로 발 뒤꿈치 대고 내 몸 쪽으로 쭉 한번 당겨보시고 후, 기분 좋게. 네. 자, 제자리 놓으시고 오른 다리 이렇게 뒤집어서 살짝 왔다 갔다 롤링하면서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자, 발 바꿀게요. 왼발 굴리면서 안도의 그런
소리, 한숨에 소리가 섞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 다행이다. 하,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좋습니다. 자, 어깨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깨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다리 편안하게 놓으시고 어깨를요. 네, 이렇게 조금 흔들면서 위로 쭉 올라가 볼게요. 쭉, 네, 쭉. 좋습니다. 좀 약간 모습이 재미나긴 하지만 여기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생각보다 여기랑 여기도 공간이 엄청 커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흔들면서 올라가시고 끝까지. 네, 척추도 다 흔들려요. 여기서 소리 아까 하 내쉬면서 내려갈 때는 똑바로 엄청 많이 내려가요. 예, 거리가. 좋습니다. 자, 생각하시면서 에스티로더. 이렇게 연습하실 때에도 그냥 소리만 보다 이런 안도의 느낌, 기분 좋은 편안한 느낌, 내가 나를 되게 지지하는 느낌, 이러면요, 완전히 호흡마다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소리의 질감이 나옵니다. 자, 요거 마이크 전부 열어주시고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자, 현아쌤은 명숙쌤에게, 명숙쌤은 선아쌤에게 서로 어머 정말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경화쌤에게, 숙쌤에게, 미아쌤에게, 네, 선진쌤에게, 창희쌤 들어오셨네요. 순일쌤 안녕하세요. 네, 자, 같이 가볼게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서로에게, 네, 자, 기분 좋게, 네, 어머, 놀라워요 하는, 왜냐하면 우리 소리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놀라워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약간 놀라운 느낌. 이렇게 탐복하는 느낌. 가보겠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자, 시작할게요. 시작.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당신은 아기처럼 좋은 피부를 갖고 있었죠. 어느새 시간은 흘렀고 많은 성숙해졌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건 여전히 빛나는 피부. 당신의 피부가 아이들 틈 없는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당신을 위한 에스테로더 갈색병. 당신을 위한 갈색병입니다. 에스티로더 갈색병 리페어. 네. 네. 저는 막 선생님들 소리가 너무 신기하게 잘 들리고요. 자, 휴식 시간이 아니고요. 자, 요거는 예전에 하셨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요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감정 절제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을 어느 정도 절제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오늘 갈 길이 멀어요. 메리골드도 해야 되고, 네, 시가 있는 아침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워밍업으로 지금 현재 감정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는 부분에서 오디오북의 소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절제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각자 해보시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한 옛날에, 자, 여기서 하실 때에는요, 날씨, 커튼, 은빛 색깔, 네, 뜨개질하는 모습, 이미지, 남편의 모습, 아이의 모습 다 떠올리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한 옛날에 시작할게요. 한 옛날에 날씨는 밝고 고요했다. 거실에 녹두색 양탄자리에 레이스 끈의 꽃무늬가 이동도 하는 멀리 빛으로 번들대는 강을 향해 그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거실에서 뜨개질하는 아내의 모습이 돋보였다. 거실에서 뜨개질하는 아내의 모습이 돋보였다. 그 아이는 손을 버석버석 씹기도 하고 여기서 흘리기도 하며 책을 보고 버석버석 씹으면서 사내아이다. 여기저기 흘리기도 하면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둘 다 사내아이였다. 사내아이였다. 네, 여기까지는 아주 고요하죠. 네,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을 아무리 지붕거려도 소용이 없자. 아무리 지붕거려도 소용이 없자. 아우는 마침 펴고 있는 만화책을 폐하는데 도망가기 시작했다. 도망하기 시작했다. 형이 참고 참았던 분노로 작은 날로 잘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이런 형이 재미날 죽겠다는 듯이 아우는 깔깔대며 책을 찢어내는 짓을 계속했다. 마침내 형이 아우를 깔고 앉아 해주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문통에 휴게지를 내던지고 일어섰다. 아내는 돌진해서 작은 아이로 큰 아이를 떼어낸다. 큰 아이를 떼어낸다. 그리고 큰 아이의 멱살을 잡고 큰 아이의 멱살을 오지게 잡고 따귀를 따귀를 때리기 무서운 시작했다. 얼굴이었다. 무서운 얼굴이었다. 네. 고요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남편이 부르짖어요. 갈게요. 시작.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네. 그래? 왜 그래? 그래 아이들 싸움보다 아내의 무서운 얼굴에 놀란 남편이 부르짖었다. 당신 미쳤어? 아이들한테 눈을 지금 그게 지워. 서기를 혼내줘야 돼. 아내는 섬뜩한 얼굴로 남편을 노려보고 말했다. 석인 7살이에요. 7살이 어쨌다는 거야? 동생을 죽일 줄 몰라요. 몰라요. 정말 정말 미쳤어. 한 번만 더 그런 소리를 하면 그런 당신의 소리를 정신을 하면 의심하겠어.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겠어. 남편이 차갑게 그렇게 말했다. 말했다. 넓고 따뜻한 이마에 끈스러운 주름이 주름이 잡혔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느 정도 감정을 표현해주고 절제를 해줘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이런 대사하는 부분을 굳이 그 청자, 듣는 뭐 구독자나 청자분에게 그 감정을 뭐라 그럴까요?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플랫하게 여보 왜 그래? 부러지졌다. 당신 미쳤어? 무슨 짓이오? 혼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이 많습니다. 네. 왜냐면 워낙이 지금 이제 AI의 공포가 막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그 포즈만 두고 감정 없이 간다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맞아요. 예, 사실 밀리의 서재도 거의 전자책인데 지금은 그 연결이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 네. 곧 그 미세한 호흡들을 다 금방 기술적으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미세한 감정들의 뉘앙스를 표현해 주시는 것. 왜냐면 이게 일종의 약간의 그 예술적인 감정이나 그런 부분이 없으면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라서 그거를 이제 AI 쪽에서 아무리 미리 어떤 소스를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 맞추기는 쉽지 않다. 제가 어제도 저희 이제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 수여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너무 더워요. 그런데 네,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는 또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하는데 거기 학과장님이 자제분이 성우를 하고 싶으시다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AI가 어떻게 되냐 막. 네, 확실히 AI들의 음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자리가 주는 거는 사실이겠지만 한참 말씀 나눴는데 계속 살아있는 걸로. 왜냐하면 연기자분들도 그렇고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약간 더 위험한 요소가 좀 더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오디오북이나 이런 쪽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그 기계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약간의 절제와 표현과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대 향후 한 10년, 15년 정도는 AI가 그런 미세한 부분은 절대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거 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음성뿐만 아니라 정말로 학생분들 있잖아요. 연기하시는 분들이나 노래하시는 분들도
워낙에 비슷한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나중에는 사람하고 너무 비슷한 그런 AI 로봇이 나와서 연기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근데 저희 음성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좀 있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워밍업 잘 해주셨고요. 마음 같아서는 SD 로더를 한번 해보고 싶지만 시간이, 네, 오늘 뭔가 이 몸의 공간들을 좀 탐험을 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 꼬리뼈 매달리기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한 5분 10분 정도만 이렇게 그 워밍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하면 이게 단지 목소리를 내는데 약간의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쪽 부분은 하면 할수록 굉장히 숨이 깊어지고, 이 숨이 깊어진다는 게 폐활량이 넓어진다는 느낌보다는 숨이 깊어지고 몰입도가 향상이 되고 이 소리의 그 뭐 풍성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커져요. 그런 거를 함께 느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누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누워서 하면 정말 많이 이 몸에, 왜냐면 누우면 척추들이 다 뒤에 가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누워가지고 저희는 어느 정도까지 훈련을 하냐면 하고 누워 있으면 이 척추나 뼈나 이런 부분이 다 녹아서 없어진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음성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똑같은 말이에요. 음성이 내 몸 전체인데 몸은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 결국은 얘가 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소리의 느낌도 계속 아마 더 그 미세한 감각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표현해낼 수 있는 이 소리의 상태의 그런 감각도 계속 커지시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덩어리로 표현하셨다가 그게 막 세밀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히 시에서는 더 그런 감각들이 살아나시면, 왜냐면 워낙에 은유도 많고 그런 다양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후각, 미각, 시각, 청각, 아까 거기도 그랬잖아요. 형이 뭐 뭘 보고 있는데 은빛 창문이었는데 뭐 버석거리며 씹고 뭐 바둑을 두고 이런 게 우리들의 모든 이런 오감을 자극을 하는 거여서 그것을 목소리로 잘 표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바로 가볼게요. 우리 시간 있는 아침 메리골드, 이제 저희 오늘 8번째라서 다음번이 9번째인데요. 낭독회가 21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얼마 안 남았답니다요. 합쳐서 한 5분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 명숙쌤이 이제 사회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 봐주시면서 뭐 가나다 순도 좋고 아니면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의 순서대로, 그래서 뭐 한쪽 시가 있기 때문에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를 한 2쪽 하시면 시도 워낙 짧은 것도 많아서 시 한 2편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순서대로 뭐 찬이쌤 혼자서 메리골드도 하시고 시도 하시고 이러는 거는 좀 너무 한 분이서 하면은 그게 집중이 되니까 메리골드는 메리골드라도 한 편 쫙 해가지고 그 잠깐 들으시지만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라는 책을 그때 우리 그 초대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잠깐 들어도 이 조각조각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라는 책을 이렇게 알아가고 듣게 되고 이런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를 하시는데 시가 짧으면, 왜냐면 소개하는 것도 다 시간이다 보니까 그냥 시는 그러니까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도 순서대로 가시고 그 다음 시도 순서대로, 그래서 2편 하실 분은 그냥 2편 이어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게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지만 또 얼마 안 남아 있어서 선생님들이 낭독회
위한 거를 찾으신 거로 계속 코멘트를 받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낭독 봉사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낭독 봉사 분량 중에서 조금 입에 안 맞으시다거나 아니면 그 분량을 순서대로 메리골드 순서대로 이렇게 오늘은 두 쪽 했으면 다음은 두 쪽 이런 식으로 해서 코멘트 한번 받아보시면서 네,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메리골드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제일 처음에 하시는 선생님 나와주세요. 제가 첫 번째 주자입니다. 네. 그 어디 하실지는 좀 생각해 보셨어요? 벌써 100만 번째야 차라리 꾸미면 얼마나 좋을까부터요. 그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부터 예. 시간을 한번 보시긴 해야 되는데 대략 한 몇 쪽 정도 생각하세요? 이거에서 여기 한 장 정도 하고 그리고 최근녀 바람에게 밥 사주고 싶다 하면 한 4분 30초 정도 나와요. 아, 이미 해보셨구나. 그러면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네, 하나쌤 하시고 또 다음 선생님 메리골드만 일단 먼저 해보고 시간 있는 아침 또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주세요. 벌써 100만 번째야. 차라리 오늘이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 생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대체 제대로 능력이 발휘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모르는 일을 내내 물고 늘어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데 트레이닝 스쿨의 책을 챙겨서 마을 밖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몇 번째인지도 모르게 다시 태어난 첫날 눈을 뜬 소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을 끓이기 위해 주전자를 집어든다. 물 끓여라! 야! 부글부글부글. 이런 건 왜 안 되는 거야? 혼잣말에 익숙한 소녀는 오른손으로 뚜껑을 열고 왼손에 있는 주전자에 물을 붓는다. 다시 태어날 때마다 같은 나이, 같은 외모, 같은 공간이도록 꿈꾸는 이루어지는데 말이야. 뭐가 부족한 거지? 컵이 어디 있지? 매번 같은 곳에 있도록 했는데 고개를 들어 위 선반을 뒤지고 아래 서랍을 열며 부리번거리던 소녀는 그제야 눈앞 선반에 놓인 하얀 컵을 발견한다. 물끄러미 컵을 바라본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치 하고 그 사이 물이 끓어오른다. 보고 싶다. 지난 세기에 소녀의 곁에 있던 이들이 떠오른다. 보고 싶다고 말하니 더 보고 싶다. 사실 소녀는 오래전부터 많이 지쳐 있었다. 즐거움과 행복은 모르고 살도록 감정의 자유마저 차단해도 사람이란 어찌 이리 온기를 주는 다정한 존재들인지 잘해주는 것 하나 없는 자신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던 이들에게 익숙해질 때쯤이면 서둘러 곁을 떠나야만 했다. 애써 모르는 척하고 차갑게 대해도 자신에게 온기를 베풀어주던 이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흘러간다. 가끔은 그만 헤매고 그들과 어울려 살고 싶기도 했다.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소녀는 서둘러 그 세계를 떠났다. 항상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다. 소녀가 좋아하는 행위도 있었다. 소녀는 곁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소녀의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감정이 전이돼 마음이 아팠고 감정이 진정될 즈음 차를 내어주면 말하는 이가 천천히 미소를 짓곤 했다. 그렇게 서로 편안해지는 순간의 공기가 좋았다.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소녀에겐 힘들지 않았다. 사람들보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며 기쁨의 순간들보다 힘든 순간들이 생에 널려 있음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고 그들이 털어놓는 속내가 소녀에게는
음악 소리와 같은 말소리로 들렸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가슴속에 담고 살았다가 마음에 얼룩을 남기는 것보다 자신에게 풀어내며 천천히 그들의 마음이 풀려 깨끗해지는 시간이 좋았다. 내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다 보면 언젠가 소녀의 마음도 채워지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다. 여기까지? 네네. 지금까지 한 3분 한 4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분 조금 안 되거나. 아까 47분부터 제가 일단 적어 놨었거든요. 네네. 그 전체적인 느낌의 밝은 느낌은 되게 좋으신데, 그 중간에 현아쌤 좀 이렇게 연결하면서, 예를 들면, 뭐, 내심 거의 끝부분에 내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이렇게 약간 말하듯이 가시면 좋은데, 내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이렇게 해서 뭔가 계속 약간 연결이 되셔서 그냥 쭉 내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이렇게 끊어져야 되는 부분이 계속 연결되는 느낌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음악 소리와 같은 말소리로 들렸다. 만약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음악 소리와 같은 말소리로 들렸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거 좀, 네. 그리고 뭐 미소를 짓곤 했다. 이러시면 되는데, 미소를 짓곤 했다.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다. 만 이러신다면 편안해지는, 이렇게 해서 뭔가 음절이 늘어지는 군데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네. 거기가 좀 의미가 뭔지 이렇게 싹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시다 보면 몇 군데가요. 전체적으로는 다 좋으시고, 물 끓어라 야 이런 거 너무 귀엽고 잘하셨어요. 아주 귀에 정말 이런 건 쏙 들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소리 내기 전에 조금만 더 쉬어주시면 좋아요. 아주 조금만 포즈. 네. 너무 감정이 과잉이지 않나요? 괜찮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딱 해서 되게 재밌고, 그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에서 그거는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 감정은 괜찮으신데, 이제 그 대사하기,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 거죠. 약간 네. 뭔가 느리게 감기하는 느낌으로 읽는다는 건가요? 갑자기 그러니까 감정이 느리게 감기라기보다 그냥 뭐 미소를 짓곤 했다. 편안해지는 순간이 뭐 다가왔다. 만 이런다면 그냥 미소를 짓곤 했다. 편안해지는 순간이 다가왔다. 이러시면 되는데, 미소를 짓곤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거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냥 이런 거 같아요. 얘랑 얘가 이렇게 하나의 의미로 딱 얘기하고 잠깐 쉬고 또 딱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딱딱 가야 귀에 무슨 이야기인지 들리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들리는데 이렇게 약간 끝부분이 뭔가 늘어지는, 살짝 끝부분만 몇 군데만 그래요. 다 그러시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그거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 편안해지는 순간이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편안해지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온기를 베풀었던 이들의 얼굴이, 거기도 문장이 좀 길긴 하던데, 온기를 베풀어줬던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렇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온기를 베풀어주던 이들의 얼굴이 이렇게 가니까, 몇 군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약간 소리 자체는 잘 들리시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자, 현아쌤 다음 선생님. 저예요. 네, 선아쌤. 근데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분량이? 지금 이렇게 3, 4분? 시까지 합하면은 4분 30초 정도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하신 게, 그럼 시는 한 편 하세요? 두 편 하세요? 6편 할지 한 편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아, 그럼 4분 30초 하실 때는 한 편?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선아쌤?
앞쪽은 중간에 이야기가 이어져가지고 뒤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네. 269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네. 편안하게 해주시지만 아시죠? 조금 더. 네. 네. 마음 세탁소를 운영하며 지은이 깨달은 사실은 오늘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후회해도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이니 오늘을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받은 마법 같은 선물이 바로 오늘 하루다. 연희, 재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무슨 비밀이요? 어떤 비밀이요? 잠깐만, 몰래 듣는 사람 없나? 살펴보고 들을게요. 근데 이건 소문나도 되는 비밀이야. 에이, 그럼 비밀이 아니죠. 시시하게. 안 들을 거야? 아니요, 들어야죠. 뭔데요? 있지? 너희들도 나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어. 정말요? 바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야. 연희와 재아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지은의 입을 응시하며 다음 말을 기다린다. 지은은 검고 긴 머리를 쓸어 올리고 회사하게 웃으며 둘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이고 내 선택이 옳은 것이라 잘 될 것이라 믿는다면 결국 그렇게 될 거야.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어. 그냥 의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어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어봐. 올린 손에 힘을 주어 둘의 어깨를 2번 토닥이며 지은은 말을 잇는다. 그리고 기억해. 신은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시련이라는 포장지로 싸준대.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건 선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엄청난 선물의 포장지를 벗기는 중일 수도 있다는 거지. 말을 마친 지은은 골머리 생각에 잠긴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천천히 옥상으로 향한 계단을 오른다. 옥상 가운데에 놓아둔 의자에 비스듬히 눕듯 앉아 햇살을 가만히 바라본다. 꽃잎을 하늘에 올려보내기엔 너무 한낮이다. 눈을 감고 평온한 미소를 띠며 세상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내리쬐는 햇살을 느낀다. 뜨겁지만 뜨겁지 않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라도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이 아름답다. 낮잠 자기 딱 좋은 날씨네. 여기까지요. 오, 네. 완전 놀랐어요. 많이 늘었나요? 선아쌤이 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선생님들은 들으셨나요?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처음에. 근데 이제 중간에 뒤로 약간 가시면서는 네. 조금 그 내용을 뭐 안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그 뒷 내용 어딘가를 좀 잘 모르시나 봐. 자신감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발음이 일단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2-3문장 정도는 거기가 어디냐면 뭐 골머리 생각이 잠긴 옥상 가운데 놓아둔 의자에 뭐 이런 데는 조금 그 부분은 약간 아쉬웠어요. 거기 말고는 진짜 너무 잘하셨고 특히 뭐 대화하는 거 엄청 리얼해요. 네. 우리 선아쌤이 연습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정말 뭔가 이렇게 탁 하는 선진쌤 크게 읽으려고 이번 주에 뭐 보던 책들은 좀 크게 읽어보려고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이 감정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되게 적절하게 아주 잘해주셨어요. 자, 네. 정말 잘해주셨고 아까 누구야 지은아 하는 거 부르는 거 있어요. 그거 할 때 네. 지은아 하는 것도 한 명 한 명을 좀 또박또박 불러주시는 게 좋겠고요. 바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다. 그 위에 있거든요. 거기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여서 거기는 조금만 천천히 강조. 바로 능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능력이다 하시면 되고 지은아 부르시는 거 좀 명쾌하게 선명하게 시련이라는 포장으로 뭐 선물을 주신다 뭐 하는 거에서 시련 좀만 강조해 주시고요. 한낮이다 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한낮이다 말고 한낮이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길이도 조금 짧은 듯 하면서 적당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용도 워낙이 그래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니 이런 거라서 또 듣는 분들이 그래 좋은 말만 해야지. 분량은 이 정도면 괜찮나요? 볼륨 분량 딱 떼서 읽기가 되게 좋은. 지금 하시는데 좋은 것 같아요. 내용도 좋고 분량도 적당하고 조금 짧은 듯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시랑 네. 잘 조합하는 게 좋겠어요. 그쵸 그쵸. 요게 짧으면 시 2편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자 우리 선진쌤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숙쌤. 근데 너무 다 잘하시는데 저희 2주 동안 푹 쉬어가지고 괜찮아요. 지금 상황을 모르겠어요. 지금 워밍업 하시면 방금 우리 선아 선생님 얼만큼 하신 거예요? 몇 페이지 정도? 분량도 모르겠어요. 선아쌤 지금 분량 어느 정도 하셨어요? 지금 요거 그냥 꽉 찬 페이지로 한 2장쯤 되는 것 같아요. 하나쌤은? 잠깐만요. 하나쌤은 얼마나 네. 하신 거예요? 한 장 반이다. 한 장 반. 한 장 반. 꽉 찬 페이지로 한 장 반. 페이지로 하면은 반 페이지, 한 페이지. 그냥 2페이지가 맞는 것 같아요. 2페이지? 네. 저는 지금 한 개 2페이지 반 정도 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해보고 제가 너무 길면 또 다음에는 또 다른 거 지금 이거 고르는지도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그냥 읽어볼 테니까 네. 알려주세요. 네네. 편하게, 이렇게 어깨 편안하게 하시고, 그냥 하시면서는 바로 이렇게 난 몰입해야지 생각하시고 시작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세탁소 맞아요? 맞아, 세탁소. 참고로 세탁비는 안 받아. 마음의 빛으로 후불이야. 빛이요? 저 지금도 대출 많은데 아직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았어요. 그런 길 말고 지금 지우고 싶은 마음의 얼룩이나 다리고 싶은 구겨진 부분 있지? 여기서 그걸 다려주면 마음 편안하게 살다가 낯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대가 없이 도와줘. 그게 세탁기야, 오케이?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왜 끊었냐면, 엄청 잘 하시는데, 얘 지금 이어폰에서 뭐 바람 소리랑 막 옷 소리가 쉬식 나서, 선생님 목소리는 60, 70%밖에 안 들려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뺐는데 훨씬 나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왜 어디서 또 삐리릭 이런 소리가 나죠? 이제 안 나요. 선풍기. 선풍기. 네. 더우시면 안 되니까. 괜찮아요, 선생님. 더우시면 낭독 안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그리고 후불이야 할 때 후불 좀만 잘 들리게 해주세요. 후불이야. 후불이야. 네. 네. 그런데 여기 세탁소 맞아요? 맞아, 세탁소. 참고로 세탁비는 안 받아. 마음의 빛으로 후불이야. 잠깐만요. 마음의 빚으로. 네, 거기. 마음의 빛으로 네. 후불이야. 네네. 빛이요? 저 지금도 대출 많은데 아직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았어요. 그런 빚 말고 지금 지우고 싶은 마음의 얼룩이나 다리고 싶은 구겨진 부분 있지? 여기서 그걸 다려주면 마음 편하게 살다가 낯선 타인이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대가 없이 도와줘. 그게 세탁비야. 오케이? 막 동화에 나오는 천사 같은 느낌은 아니신데 좋은 일 하시네요. 차를 마시던 재하가 기득거리며 말한다. 연희는 말없이 재하를 흘긴 노려보고 서랍에서 하얀색 반팔 티셔츠 2개를 꺼내는 지은의 곁으로 간다.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저 곁에 있기만 해도 좋을 때가 있다. 처음 보는 이 여자가 왠지 모르게 좋다. 이상해 정말. 이상한 밤이야. 둘 다 하나씩 받아. 오랫동안 아파서 얼룩진 마음이나 조금 구겨져서 다름질이 필요한 마음이 있으면 입어봐. 대신
마음을 지우면 그 시절의 기억도 지워져. 그러니까 지워져도 될 기억인지 잘 선택해. 얼룩진 마음이면 기억이 지워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불행하지 않잖아요. 재아가 웃음기를 거두고 지은이 건네는 티셔츠를 양손으로 공손히 받아들며 진지하게 묻는다. 지은은 속을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를 내리깔며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젓는다. 고개를 두어 번 흔들던 지은은 바 테이블에서 걸어나와 1층 거실의 통창 앞에 서서 밤하늘을 보며 말한다. 불행하지 않으면 좋은 거야?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삶에서 불행을 빼면 행복만 남나? 그렇지 않을까요? 하루 중에 불행과 행복 딱 두 가지 감정만 느껴? 아니요, 두 가지만 느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어떤 감정들을 느껴? 뭐 졸리고 짜증나고 배고프고 일 가기 싫고 집에 있는데도 집 가고 싶고 뭐 그래요. 가끔 살아있는 걸 느끼고 싶으면 오징어 씹어요. 한참 씹어도 즐겨요. 제 인생 같아요. 질겅질겅 씹어도 잘리지를 않아요. 또 그렇게 한참 씹으면 이빨 아파서 확 짜증나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웃기죠? 이게 불행인지 행복인지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랩을 하듯 말을 쏟아낸 재아는 스스로 당황한다. 연희 말고는 남에게 속을 털어놓는 일 없이 실실 웃고 다니던 재아였다. 웃는 사람에게는 돌을 못 던진다고 했으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짜증나고 싫어도 웃었다. 행복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오늘 하루 욕을 덜 먹자는 게 재아 삶의 모토였다. 그런데 처음 만난 여자에게 왜 이렇게 속을 내보이는 건지. 어떤 아픈 기억은 지워져야만 살 수 있기도 하고 어떤 기억은 아프지만 그 불행을 이겨내는 힘으로 살기도 하지. 슬픔이 때론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해. 군더더기 없이 담백한 지은의 말투를 들으며 티셔츠를 멍하니 바라보던 재아가 잔에 담긴 차를 크게 한 모금 마시고 지은에게 받은 옷을 입는다. 장난기 가득하던 재아의 얼굴에 웃음이 거둬진 지 오래다. 티셔츠를 입는 재아를 바라보며 연희는 눈을 감는다. 어떤 말을 시키건 술술 하고 싶은, 잊은 게 아니라 외면하고 살던 기억이 절로 상기되는 오늘은 그런 밤이다. 어우, 훌륭하십니다. 네. 감을 잃으셨다더니, 네. 감이 막 살아 돌아왔고요. 잘하셨고, 특히 중간에는 뭐 굉장히 몰입돼서, 예, 들어도 어느 한 군데 뭔가, 아쉬운 부분이 없었고요. 그냥 첫 부분이었나? 뭐뭐를 꺼내는 지은의 곁으로 간다. 그거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약간 끊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스로 스스로 당황한다 하는 데가 있었는데 요때 내용은 당황한다인데 숙쌤이 요때 좀 많이 웃으신 것 같아요. 당황한다. 이래서 이 당황하는 단어하고 선생님이 하시는 거랑 조금 밸런스가 약간만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받은 옷을 입는다. 그것도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거기가 조금 약간 끊어졌었고, 연희는 눈을 감는다. 그것도 거기가 약간 부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연희는 눈을 감는다.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선아쌤이 조금 짧으셨고, 숙쌤이 그거보단 조금 기셨고, 현아쌤도 한 숙쌤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분량이.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선생님, 명숙쌤. 네네.
저는 분량이 지금 어느 정도 될래나? 121쪽하고 122쪽 한번 해볼게요. 네. 나 회사 앞이야. 출근해야 해. 지금 마이크 열었죠? 예, 다시 할게요. 나 회사 앞이야. 출근해야 해.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자. 끊어. 전화를 끄는 은별은 목에 걸린 헤드셋을 머리에 다시 쓰고 소음을 차단한다. 가족들 전화번호는 차단할까 말까? 왜 나는 가족을 끊지 못하는 거지? 이상해. 물끄러미 휴대폰을 보고 신호등 앞에 선 은별의 어깨를 어떤 이가 가볍게 친다. 팀장이다. 은별은 석 달 전부터 프리랜서 홈쇼핑 MD로 일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구성하는 상품마다 매출이 급상승 곡선을 이루는 덕에 은별은 일이 재미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나저나 은별씨, 이번 공구 구성 어쩜 이렇게 했어? 건조한 시즌에 맞춰서 크림이랑 팩이랑 탁상용 가습기까지 가격 대비 마진율도 높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고 제품 판매 실적도 우리 팀 1등인 거 알아? 정말요? 우와, 잘 됐네요. 수줍게 웃으며 은별은 신호등을 힘차게 걷는다. 인생은 초록불인 것 같아도 노란불도 들어오고 빨간불도 들어온다. 가끔 빨간불에만 정체되어 있는 듯해도 어김없이 초록불이 된다. 초록불 다음에 다시 빨간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길을 걷고 신호등이 나오면 불빛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다. 지금 내게 맞는 신호가 없다고 기다리고, 지금 내게 맞는 신호가 없다면 기다리고, 언젠가 신호가 올 때 또다시 걷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말인데 지금 프리랜서 MD들 정규직 채용 전환 공고가 다음 달에 날 거야. 팀장 추천제가 있어서 우리 팀은 은별씨 추천하려고 하는데 어때? 저야 너무 좋죠. 추천 감사합니다. 팀장님 열심히 해볼게요. 초록불. 이번엔 여과 없이 투명한 초록불이다.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되나요? 좀 짧으신 것 같은 느낌? 좀 짧아요? 네. 그러면 시를 또 두 편 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편안하게 네네. 고르시면 돼요. 예, 예. 뭔가 이렇게 끊어지는 데가 애매하시면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길거나 내용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맨 마지막 부분 지난번에 했던 부분 정도? 예, 예. 요것도 괜찮아요. 그냥 초록불이다. 근데 뭔가 이렇게 내용에서 이렇게 확 딱 들어오는 그런 건 살짝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헤드셋 발음, 소음을 차단했다. 하면서 이렇게 밀어내시면서 소리 내셔야 돼요. 소음을 차단했다. 네. 은별의 어깨를 팀장이다 할 때 그거 조금 빠르셔가지고 잘 안 들렸고요. 은별의 어깨를 그때 발음을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예요. 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약간 짧은 듯해도 그래도 뭐 좋으셨습니다. 자, 다음 선생님 가볼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명숙쌤. 이게 앞에 걸 하려고 그랬더니 앞에 내용 좀 많이 길어가지고 뒤쪽으로 쭉 갔는데 가서 앞에 내용 조금 더 넣어서 한번 더 해볼게요. 네네. 좋습니다. 지금도 괜찮으세요. 그냥 네. 자, 다음 선생님 가볼게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네, 접니다. 네, 선진쌤. 네. 선진쌤, 근데 참 그거 뭐 안 되신 거 되셨어요? 그 카페? 그게 제가 올린 거는 링크 타고 들어가는데 네. 성우님이 올린 거는 안 들어가죠. 제가 올려드린 거? 네, 그게 계속 회원가입하라고만 나와요. 어머. 그럼 그거 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럼 그냥 선생님 원래 하시던 대로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지금 네. 쫙 올려주셨잖아요, 선진쌤. 그럼 그거 지금 네. 이미 다 완성하신 거예요? 네, 완성했어요. 그거 올려주신 게 다 완성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올리지 마셔요. 네, 그거면. 근데
아, 근데 그게 표시가 안 돼가지고, 왜냐면 제가 다 취합을 해가지고 보내드려야 돼서, 저희가 원래 기한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죠, 선진쌤? 그 메리골드는 9월 달까지고요. 아, 그다음에 근데 벌써 지금, 산책은 10월 달까지. 아, 근데 벌써,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럼 이거 기한이 만료될 수가, 거기다 다운받아 놓으면 남아있나? 아, 네네. 굉장히 빨리 하셨네요. 연습한 거 어. 날아가기 전에 그냥 빨리 녹음해 버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또 되게 네. 홀가분하실 거예요. 어허, 네. 9월까지인데 미리 주신 거구나.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선진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제가 정리는 해 볼 텐데, 또 혹시 네. 몰라서 그 녹음하신 거 삭제하지 마시고 네. 가지고 계셔요? 네네. 네네. 가지고 있을게요. 예, 네. 만일에 그때 기한 돼서 한꺼번에 뭔가를 파일 받아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제가 한 번 더 요청 네.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자, 시작해 주세요. 뷰파인더를 통해 본 눈동자는 검고 깊고 슬픔이 가득하다. 여자와 눈이 마주친 헤이는 천천히 카메라를 내린다. 생경한 광경을 보았고 여자는 눈물을 흘린다. 헤이는 여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가까워질수록 숨이 턱 막힌다. 여자는 헤인의 첫사랑과 너무 닮아 있다. 헤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고개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놀라셨다면 사과드릴게요. 괜찮아요. 엉겹결에 대답을 내뱉은 지은이 스스로에게 놀란다. 내가 왜 존댓말로 대답을 하지? 세기를 넘나들며 너무 오래 살고 나이를 많이 먹은 탓에 늘상 반말이 자연스러웠던 지은이다. 우는 걸 들켜서 그런 건가? 저는 제 여자친구 혜인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해서요. 알고 있어요. 나는 세탁소 주인 지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놀라지는 않았어요? 네. 저는 놀라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누가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거 오랜만이네. 매번 내가 물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괜찮은데. 나 안 괜찮아 보여요? 네, 눈물 흘리셨잖아요. 꽃잎 날려보내면서. 다 봤구나. 괜찮은 척 하는 것도 들키고. 오늘 본 건 비밀로 해줘요. 그나저나 꽃잎들이 왜 빨래에서 날아간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긴 한데 다음에 말해주세요. 지금은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따뜻한 물이 있으면 드시고 들어가 좀 쉬는 게 어때요? 꽃잎 아니고 지은 씨가 이 바람에도 날아갈 것처럼 힘들어 보여요. 혜인의 말에 지은은 피식 웃으며 머리를 쓸어 넘긴다. 세탁소를 거쳐간 이들이 마음에서 지운 얼룩은 햇빛에 바싹 말리며 꽃잎이 된다. 해가 낙하하는 시간, 가장 빨갛게 타오를 때 꽃잎을 보내 흔적 없이 태워버린다. 해에게 보내도 타지 못한 꽃잎들은 지은의 곁에서 살게 한다. 지은은 마법을 부릴 때마다 나오는 꽃잎은 100만 년의 세월 동안 해에 가닿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고 상처고 얼룩이다. 그 장면을 혜인이라는 남자가 보고 말았다. 놀라지도 않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남자의 차분한 음성에 지은도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상하다. 어딘가 그리운 아빠의 눈빛을 닮은 듯하다. 아니, 수세기 전 사랑했던 연인의 눈빛을 닮은 걸까? 어쩐지 그에게서 그리운 냄새가 난다. 긴 대화 없이도 혜인이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임이 느껴진다.
존댓말을 하는 것, 존중한다는 것, 존중받는다는 것, 다정과 배려가 이런 걸까? 존댓말, 이거 얼결에 했지만 괜찮네. 세탁소 손님한테도 가끔 써볼까? 누구보다 당신을 애타게 사랑하고 기다렸어요. 네? 저를요? 감사한데 저희가 방금 만났는데. 얼굴이 새빨개져 당황해하는 혜인을 보며 지은이 웃음을 터뜨린다. 괜히 놀리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대체 이 사람을 어느 세기에서 만났던 거지? 꽃말이요. 이 빨간 꽃잎들은 동백이에요. 사람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깨끗하게 지워져서 다시 삶을 사랑할 수 있길 애타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꽃잎들을 하늘로 보내요. 그래서 노을 지는 시간에 보내요. 열렬히 타오르라고. 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한다. 말을 하며 점점 처음보다 표정이 나아지는 지은을 보며 혜인은 안도한다. 처음 만났는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첫사랑을 닮아서 그런가? 아니, 더 묘하게 사랑 끄는 매력이 있는 여자다. 둘의 주변을 빨간 꽃잎이 동그랗게 맴돈다. 지은이 타인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꽃잎들도 신기한 모양이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지금 여인은 혜인의 첫사랑과 너무 닮아있다. 지금 요거 맞나요, 선준쌤? 안 들려요, 선생님. 마이크 열어주실래요? 네, 여자는 혜인의 첫사랑과 너무 닮아있다. 맞아요. 그거 네. 여인은 혜인의 첫사랑과 너무 닮아있다. 그거 약간만 첫사랑과 하고 조금만 포즈 두시면 좋겠고요. 꽃잎을 날려보내면서 꽃잎을 날려보내면서 하고 이렇게 여운을 주시는 것 같던데 그거 약간만 여유 있게 하시면 좋겠고, 마음에서 지운 얼룩은 하고 그거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겠고요. 꽃잎을 보며 나오는 꽃잎은 그거 연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딘지 혹시 찾으셨나요? 꽃잎을 보며 나오는 꽃잎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할 때 그 나오는 꽃잎은 전에 이렇게 끊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거를 연결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네요. 꽃잎을 보내 해서 나오는 꽃잎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하는 그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부드러워진다 하는 그것도 조금만 부드러운 느낌 살짝만 주시면 좋겠고요. 눈빛을로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운 냄새가 난다. 네. 그리운 냄새가 난다. 이렇게 제가 냄새가 좀 강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놀리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 때 마음이 강조되게 들리는데 그냥 괜히 놀리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해서 마음이 그대로 연결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노을 지는 시간에 보내요. 조금만 여유 있게 열렬히 타오르라고 거기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보내요 할 때 조금만 여유 있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못 찾은 데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나오는 꽃잎을. 근데 그거 괜찮으세요? 전체적으로 다 괜찮으시고요. 좋으신데 그냥 약간의 포즈랑 마음 이런 데 약간 강조된 거 요것만 말씀드린 거라서 그리고 눈빛을 하는 거 발음 하나. 그리운 냄새가 난다. 그리운 냄새가 난다.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운 냄새가 난다. 이렇게 그리운 느낌을 싹 한번
감정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요거 일단 선생님 다 해가지고 녹음은 마치신 거죠? 요거 지금 낭독회 거 오늘 연습하신 거죠? 선생님 안 들려요. 네, 낭독할 거고요. 제가 그 5분 분량을 이 분량을 녹음을 하고 시 2편 녹음해서 한 5분 30초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예, 한번 올려봤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낭독회 거를 올리신 거고, 지금 선생님 낭독 네. 봉사 것도 다 올리셨다는 거 아니셨어요? 네, 그것도 다 올렸어요. 제 분량만큼. 네네. 잘하셨습니다. 빠름이고요. 지금, 요거는 지금 오늘 읽으신 거는 낭독회 분량 중에 한 부분이신 거죠? 네, 네. 네. 좋아요. 전체적으로 다 좋으세요. 말씀드린 몇 군데 조금 여유만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선생님 가볼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좀 포즈가 부족했던 것 같나요?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포즈는 충분하세요. 그냥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데 한 군데 정도 마음에서 지운 얼룩은 그때 포즈하고 첫사랑과 너무 닮아있다 할 때 네. 포즈 너무 많이 두지 마시고 살짝만 그냥 그 정도고요. 그러고는 없어요. 다른 데 여기서 더 포즈 두시면 좀 늘어져서 아니고요.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네. 뒤에 두 개는 약간 강조의 문제 말씀드렸던 거고. 좋습니다. 다음 선생님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낭독회에는 한 사람의 분량이 한 5분 정도? 맞아요. 5분 안에, 그러니까 메리골드하고 시하고 네. 다 같이 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한 분이 그렇게 너무 길게 하면 조금, 조금 긴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메리골드만 쭉 오늘처럼 이어서 그냥 오늘은 제가 중간중간에서 이제 코멘트 드리니까 길어지지만 그렇게 선생님들 메리골드만 순서대로 쭉 낭독하시고 중간에서 사회는 아니요. 명숙쌤이 처음에 사회 보실 때 순서만 한번 이렇게 알려주시고 메리골드에서 중간중간에 명숙쌤이 성함 소개하시지는 않으시는 게 흐름이 안 끊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앞에 선생님이 뭐 이상입니다 하시거나 맨 끝에 끝났다는 사인을 한번 딱 주시면 그 다음 선생님이 그냥 이어서 바로 낭독 이어서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알려주세요. 그래서 손일쌤 지금은 메리골드 먼저 하시고 저희 이제 끝나는 시간 봐서 2부에서 못하신 분 이어서 하시고 시 이제 그 뒤에서는 또 한 편씩 하시면서 낭독회에서 내가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고민되시면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면 들어보면서 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가 더 좋기는 한데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사람별로 대충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인물별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이렇게 읽는다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게 쭉 이어지지 않고 한 5분 정도면 그냥 중간에 아니 앞부분에서 끊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하는 분량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중간중간을 이렇게 그러니까 발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좀 짜집기로 해서 읽는 게 또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 주시면 너무 좋은데 다들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좀 번거로우실까봐. 네. 연습을 하다 보면 제가 맡은 시간 안에 내가 읽고 있는 그 인물이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뭐 이제 잘라서 이렇게 읽으면 어떤가. 네. 오늘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고요. 네, 매우 좋으신 의견이세요. 네. 예, 저가 오늘 이렇게 목 상태가 엄청 안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막 되게 걸걸하고 이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괜찮아요. 예, 그리고 선생님 그래서 메리골드가 좀 애매하셔가지고 그거를 짜집기 하시면서 짧아지시면 시를 또 두 편이나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메리골드가 한 페이지다 이러면 시 한 3편 하셔도 될걸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낭독회를 할 때 메리골드를 그냥 끊기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끊기지 않고 그냥 쭉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책 읽는 것처럼 그렇게 쭉 갔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뒤편에서는 또 시가 또 자기가 원하는 시 같은 거 또 시 시간하고 메리골드 시간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실 건지 네. 아니면 한 사람이 메리골드 읽고 그 다음에 시 읽고 이러면 계속해서 끊어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분리가 좋아요. 아, 예. 예. 그래서 메리골드는 박명숙 선생님이 이제 사회 보시면서 뭐 메리골드의 순서는 이렇습니다라고 처음에 쭉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때 상황 봐가지고 뭘 하나 띄워놓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 성함을 예를 들면 메리골드나 시나 순서는 똑같으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나중에 팜플렛 같은 거 포스터 이제 만들 때 선생님들 성함을 이렇게 쭉 적을 건데 그때 순서대로 적어 놓고 그거를 포스터를 띄워 놓으면 그 순서대로 이제 낭독을 하는 거니까 들으시는 분은 아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메리골드는 안 끊기고 가고 시는 그래도 명숙쌤이 시는 어차피 계속 그 시대로 끊긴다기보다는 짧게 끝나니까 중간에 뭐 순일쌤 뭐 이렇게 한 번씩 불러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시 할 때. 그건 제 의견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순일쌤. 네. 예, 오디오북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네. 저희가 말고요. 이게 이제 전문적인 분들께서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 읽으신 걸 보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으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중요 부분만 이렇게 해서 줄거리가 쭉 이렇게 이어지게 그렇게 해서 한 권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1시간이면 1시간 뭐 이렇게 시간이 돼 있으면 그 1시간 안에 우리가 읽는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해서 줄거리를 쭉 한 권을 다 들은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게 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매우 좋습니다. 저는 아주 대찬성입니다. 네. 예, 저는 한 여기가 한 157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전자책이라서 대충 맞추긴 했는데 마음의 겨울을 지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 계절이 지나갈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 그것은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한다. 마음에 봄이 오고 때론 여름으로 불타고 그 뒤엔 서늘한 가을도 올 것이라는 희망이 사람을 살게 한다. 희망마저 없다면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견뎌낼까? 연자는 재하를 만나기로 한 세탁소 입구에 피어있는 동백꽃을 보며 희망에 대해 생각한다. 10월에도 동백이 피어있을 수 있구나. 바닥에 떨어진 동백꽃을 주워 손바닥에 올리고 한참을 본다. 세탁소 입구에 꽃도 찍어 재하에게 사진을 전송한다. 좋은 걸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재하, 이름만 불러도 가슴 아리게 사랑하는 우리 아기. 연자는 오랜만에 찾아온 동네를 둘러본다. 바다 냄새가 짭조름하게 섞인 공기를 맡으며 정순의 옆집에 살던 시절을 떠올린다. 재하를 낳은 뒤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오던 남자는 결국 아예 짐을 싸서 돌아섰다. 4살짜리 재하가 바지가랑이에 매달려도 남자는 가버렸다. 더 쾌적하고 나은 삶을 위해 방 한 칸에 셋이 살고 화장실은 집 밖에 있는 이 삶에서 나가버렸다. 연자는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자가 일하는 식당에 정순이 찾아왔다. 그리고 한 달 뒤 연자는 정순이 살고 있는 바닷가 마을로 왔다. 공장을 그만두고 미용학원을 다녀 미용실에 취직했다가 이 마을에 미용실을 차린 정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다. 미용실을 해서 번 돈으로 작은 집을 샀고 재화와 연자에게 방을 내주었다. 연자는 식당 참모로 일하며 정순의 집 살림을 해줬다.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같이 먹으며 재하를 함께 키워냈다. 정순과 함께 살며 재하도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정순이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 연자도 같이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재하가 있어서 연자는 살아야 했다. 뜨끈하고 작은 피덩이 재하를 처음 안던 날
연자는 스스로 죽을 자유 따윈 없어졌음을 알았다. 그리고 산다는 것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여유 따윈 없었다. 태어났으니 사는 것이고 살아있으니 살았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다.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다 지난 일이지만 떠올리면 어제처럼 생생하다. 그리고 제가 쭉 이렇게 건너뛰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하려고요. 연자는 세탁소 문을 향해 걸어간다. 연자의 발걸음 옆으로 빨간 꽃바람이 길을 터준다. 발끝에서 맴도는 꽃을 보며 연자는 눈을 동그랗게 뜬다. 꽃바람이다. 꽃길이다. 연자를 감싸고 맴도는 꽃길이 어서 걸으라고 재촉하듯 연자의 발끝에서 원을 그리며 뱅글뱅글 맴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예쁜 꽃길. 연자는 그 길을 따라 세탁소의 문을 연다. 문을 여는 순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지은이 문을 열며 연자를 반긴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마음에 묻은 얼룩을 지우거나 다려드리는 마음 세탁소입니다. 꽃잎은 두 여자 주변을 다시 동그랗게 맴돈다. 건물 뒤편에서 연자가 꽃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몰래 바라보던 재하의 곁에도 동그랗게 꽃잎이 맴돈다. 잘 부탁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연자씨야. 꽃잎이 세탁소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재하는 뒤를 돌아 바닷가를 향해 걷는다. 바다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사람들의 비밀을 가슴에 안고 파도로 소멸시킨다. 그래서 바다는 깊고 깊다. 네, 좋습니다. 아까 엄마 연자 씨 할 때 되게 뭉클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포즈도 아주 적당하게 살짝 긴 듯한데 아주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다 잘하셨고 앞쪽에 보면 동백꽃을 보며 하는데 거기가 문맥상으로는 쭉 이어지는 게 맞는데 그게 좀 너무 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동백꽃을 보면 거기서 그 앞쪽에서 한번 살짝 어딘가에 포즈 두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눈을 동그랗게 예를 들면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런 다음에 꽃바람이다, 꽃길이다 나오거든요. 그거 약간 와 꽃바람이다, 꽃길이다. 그 약간 감탄 같은 거라서 오늘은 목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그렇지 그거 좀 감탄스럽게 조금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문을 연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뭔가 이렇게 여는 느낌으로 그리고 반긴다 할 때도 조금만 반기는 거 많이 말고요 아주 조금씩만 지금은 이제 좀 너무 살짝 건조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어서오세요 마음 세탁소입니다 하는 것도 거기도 약간만 반가운 느낌 주시면 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뒷부분 좋았고 앞부분 다 좋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중간 살짝 꽃바람 그 부분만 감정 약간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금 창희쌤, 경화쌤, 미아쌤 세 분 계신데 너무 오늘 오래 해서 지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쉬고 할까요? 그냥 이어서 하실래요? 창희쌤 마이크 여셨어요. 창희쌤까지 할까요? 네. 네네. 괜찮으세요? 5분 쉬었다가 할까요? 괜찮으세요? 조혜신 작가님께서 계속 이렇게 듣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니까. 아니 저는 괜찮아요. 네, 좀 지금 우리 오늘 저는 괜찮은데 그럼 창희쌤까지 하시고 근데 너무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경화쌤, 미아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자 그럼 창희쌤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선생님 이야기처럼 듣는 분들이 이야기가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지금 정한 부분을 읽 때 지금 어디가 끝나신 건지는 제가 아니까 그 이야기 조금 이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고요. 저는 지금 180페이지 밑에 단락부터 해서 끝나는 부분으로 제가 데를 읽겠습니다. 네. 세탁소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인적 없는 밤에 꾸벅꾸벅 앉아 졸면서까지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여러 계절을 함께 보내며 요즘은 분식집 불빛에 묘한 안도감이 든다. 가끔 사장이 병원에 가느라 분식집 불이 일찍 꺼진 날이면 지은은 발걸음도 덩달아 힘이 없다. 사람이란 참 묘한 존재다. 서로에게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하지만 적당히 곁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인가. 분식집을 나서는 지은의 손에는 어느새 따뜻한 김밥 두 줄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져 있다. 지은은 다음날 끼니를 위해 우리 분식 사장은 퇴근길에 늘 김밥 두 줄을 건넨다. 한 손에는 약병, 한 손에는 김밥 봉지를 든 지은이 문을 열다 뒤를 돈다. 아줌마, 아프지 말고 관리 잘해. 오래오래 살아. 병원비 아끼지 말고 병원비 부족하면 김밥값으로 내가 내줄게. 그려 우리 지은 사장님 덕분에 든든하다. 늙은이 아픈 게 뭐 새삼스러울 일인가. 이제 여기저기 아픈 몸 살살 달래가며 남은 날 사는 거지. 어여 들어가. 연자 맞이하는 날 고생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지은은 하품하며 우리 분식 사장은 지은은 배웅하며 우리 분식 사장은 하품을 한다. 사장은 하루도 끝이 났다. 닫힌 유리문 밖으로 지은이 걸어가는 뒷모습은 흐뭇하게 바라본다.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마르고 힘이 없던 지은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지은은 우리 분식 사장이 매일 두 줄씩 건네는 김밥에 매일 다른 재료가 들어있는지도 모른다지만 버리지 않고 꼬박꼬박 먹는 것 같다. 그러면 됐다. 그러고 보니 사장의 곁에 아직 꽃들이 세탁소로 가지 않고 남아있다. 빨간 꽃잎들이 사람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꽃잎 하나를 툭 치며 사장이 웃는다. 꽃잎들아, 걱정 마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 믿으면 그리 믿으면 그리 된다. 그러니께 너희들도 너희 자리 이제 가. 사장의 말에 꽃잎들은 뱅글뱅글 돌며 사라진다.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는 온기로 가득 찬 이런 밤은 잠도 순하다. 골목을 환히 밝히는 은은한 달빛도 미소 짓는 밤이다. 이런 밤은 해가 비추지 않아도 낮보다 환하고 따뜻하다. 어둠 속에 있다고 꼭 어둠이 아니고 빛 속에 있다고 꼭 빛이 아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빛나는 게 있고 빛 속에 있어도 어두운 게 있다. 오늘은 순한 밤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할 때 저랑 같이 해보실래요? 비가 내린다. 이렇게 한번 해줄래요? 비. 좀 되시네. 근데 네. 다 B라고 하셔가지고. 제가요? B를 했어요. 네, B 속에 그냥 부드럽. 지금처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빛 속에. 네네. 빛 속에라고. 잘하시네요.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위로 올라가면 온기로 가득 차. 이거 붙이셔야만 네. 됩니다. 네, 아까는 떨어지셨는데. 온기로 가득 찬.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려 다 잘하고 가지 않고 남아 있다. 조금 올라가시면 가지 않고 남아 있다 할 때 가를 좀 낮추시면 돼요. 가를 낮게 시작하시고요. 네. 가지 않고 남아 있다. 맞아요. 그리고 뒤를 돈다 한 다음에 뒤를 이렇게 돈 다음에 그려 하는 대사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 네, 그거 한 다음에 뒤를 돈다 다음에 조금만 쉬어 주시면 돼요. 대사는 아주 잘하셨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아줌마였나? 그 전에도 아줌마 전에 조금 쉬어주시면 되고, 네. 졸면서까지 기다려주는. 그것도 아까도 잘하셨는데 졸면서까지 기다려주는. 그 지하고 기 사이가 조금의 포즈만 있으면 돼요. 졸면서까지 안 쉬는 듯 쉬는 듯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 5분만 쉴까요? 그 시를 해야 되니까. 그럼 저희 5분만 쉬고 50분 하시고 한 번도 못 하신 영화쌤, 미아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5분만 쉬고 50분에 저희 뵙겠습니다.
때로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 때가 있어요. 명희의 말에 지은이 뒤를 둔다. 그렇다. 사는 건 죽는 것보다 힘들다. 죽을 용기로 살아내라고들 하던데 정작 죽어본 적은 없으니 죽을 용기가 얼만큼인지를 가늠할 수 없다. 얼만큼 용기를 더 내야 살아갈 수, 아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일까? 지은은 오랜 시간 생을 버텨내온 영희의 고단함을 깊이 공감해 끄덕한다. 많은 말보다 한 번의 끄덕임이 눈빛이 공명으로 울려 퍼질 때가 있다. 지은의 끄덕임에 영희는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렇죠. 얼만큼 더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 없는 인생이니 힘들다고 느끼는 건 당연해요. 저도 그런걸요. 사장님처럼 아름답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분도 그래요? 제가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 봐주니 고맙네요. 모든 걸 다 가졌을 수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인생이 무언가를 가진다고 행복해지나요? 모르겠어요. 살아가는 힘은 소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슬픔을 회복하는 힘이나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낸 나를 칭찬하는 에너지 같은 거라면 모를까. 그런 힘을 가지는 마법이 있다면 좋겠어요. 어머,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죠? 그런 마법을 좀 연구해 봐야겠는데요. 지은이 일부러 과장되게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을 입에 댄다. 장난기 가득한 지은의 표정에 영희의 남은 긴장이 마저 풀린다. 그가 입은 옷에 얼룩이 번지며 진해지고 있다. 하얗던 티셔츠가 얼룩덜룩해지는 걸 보며 영희가 말한다. 제 형의 이름은 영수인데 둘째는 딸이길 바라는 마음에 영희라고 이름을 지어두었대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린 아이였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은 반짝반짝하고 멋진데 저만 초라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학교 시절 내내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한테 맞아도 차마 집에 이야기를 못했어요.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형보다 못난 저를 창피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를 버티듯 산 것 같아요. 어떤 슬픔은 너무 짙어 울음도 나오지 않는다. 마른 울음으로 눈물을 삼키며 영희가 담담하게 지난 날을 이야기한다. 고등학교까지 버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학교에 더 다니다가는 제가 걔네들을 죽일 것 같았어요.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던 날 어떤 책에서 읽은 장면이 떠올랐어요. 무작정 기차역에 가서 오늘 출발하는 가장 빠른 표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죠. 무슨 배짱이었는지 짐을 챙겨서 기차역으로 가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게 우리 동네 내리골드였죠. 여기 오니까 아무도 저를 몰라서 편안했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저를 괴롭히는 그 아이들도 없고요. 부모님은 돌아오라고 성하셨고 몇 번이고 저를 찾아 사람을 보냈지만 거절했어요. 지은은 영희의 말을 들으며 오른손을 한번 돌린다. 영희가 더 편안히 말을 할 수 있도록 조명의 조도가 낮추어진다.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이 앞에 있음에 안도감을 느낀 영희는 말을 이어나간다. 한 반년 정도 바닷가를 걸어 다니고 마을을 매일 걸어 다녔어요. 눈 뜨면 나가서 걷고 해지면 잠시 쉬었다 또 걷고 걷다 보니 온 동네 직원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배달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적힌 종이를 봤어요. 그때부터 이 동네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죠. 힘들지는 않았어요. 몸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건을 가져다 두면서부터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듣고 이전과 다르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맞고 집에서는 늘 형보다 못난 동생이었는데 그렇게 이 동네에서 매일 물건을 배달하고 하루를 견디며 오늘까지 살고 있어요. 살고 버티다 보니 사장님 같은 분도 만났네요. 네. 아, 사장님 같은 분도 만났네요. 하고 끝났네요. 네. 네, 되게 뭐라 그럴까요? 내용도 좋고 잘 해주셔서 네, 계속 귀 기울이게 되는 네, 그런 글이었고요. 좋아요. 다 좋으시고 그 소유의 문제는 이라고 한 초반쯤에 있는 것 같아요. 소유. 네. 예, 사랑하님은 소유의 문제는 네, 그 소유 좀만 잘 들리게 해주시면 되고 뭐뭐 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할 때 쭉 다 잘하시다가 뭐뭐 하는 그런데 뭐뭐 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해서 떠올랐가 좀 센 것 같아서 뭐뭐 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네, 그렇게. 네, 이거 사실 잘못 읽었어요. 아, 책에서 읽은 장면을 떠올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떠올렸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2개 정도고요. 다 좋으세요. 그 다만 질문하는 사람 말고 대답하는 그 사람의 캐릭터는 되게 좋은데 소리가 너무 낮아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힘드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깐 한두 군데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면서 그 분위기는 그대로 내시되 처음에만 좀 낮게 하셨다가 조금 올리셔도 괜찮으세요. 네, 왜냐면 너무 낮아서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괜찮으시면 네, 문제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미아쌤. 빰빠라밤. 네. 드디어 8시에 시작해서 10시쯤 돼서 처음 입을 떼시는 미아쌤. 네, 저는 페이지 수는 모르겠고요. 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놀란 지은에게 차분히 웃어 보이며 혜인이 손바닥으로 오른쪽을 가리킨다. 하얀 벽 앞에는 혜인이 오랫동안 메고 다니던 카메라가 플라스틱 네모 박스 위에 올려져 있다. 그 옆에는 포토 프린터가 놓여 있고 결정적 순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전시장에서 즉석으로 관람객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행위 자체를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얼떨떨한 지은의 양쪽 어깨를 혜인이 부드럽게 감싸고 벽 앞에 의자로 안내한다. 의자에 앉은 지은이 작품 제목을 읽으며 생각에 잠긴다. 결정적 순간을 찍기 위해 평생을 찍었는데 매일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말했죠. 맞아요. 그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붙여봤어요. 오늘은 참 좋은 날이네요. 이 작품 구상할 때 지은 씨를 제일 먼저 찍고 싶었거든요. 와줘서 고마워요. 박스 위에 올려진 카메라를 들고 초점을 조절하며 혜인이 수줍게 웃는다. 의자에 앉은 지은의 얼굴에도 혜인의 웃음을 닮은 미소가 번진다. 미소는 좋은 기분으로 이어진다. 사진 한 장 찍어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찍어주세요. 잠시 눈을 감고 지은 씨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봐요. 혜인의 말에 지은은 눈을 감는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던가? 뭔가 특별한 순간이 행복일 것이라 생각했다. 실수를 만회하고 돌려놓아야지만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다. 자격이 없으니 행복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의 모든 순간은 소중함이고 사랑이었다. 후회로 가득 찼던 어제도, 나를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오늘도, 어쩌면 늙어갈지도 모를 내일도, 아니, 어쩌면 마법을 풀지 못하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모든 삶은 나의 선택이었으므로 행복일 것이다. 뭉클하다. 심장에 손을 대어 따뜻한 온기를 느낀다. 어느 날엔 마음이 없기를 바란 적도 있었다. 마음이 없다면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을 꺼내어 깨끗하게 세탁기에 다시 집어넣고 아픔도 슬픔도 없이 살아가고 싶었다. 마음을 꺼낼 수는 없으니 사람들 마음의 얼룩을 지우고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었을까? 어쩌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날엔 마음을 미리 꺼내어 빈 마음으로 살다 기쁜 날에만 마음을 다시 넣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치만 그렇다면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을까? 초를 켜는 마음으로 해를 향해 사람들의 얼룩을 꽃잎으로 날려보낼 수 있었을까? 아, 꽃잎. 짧은 탄식이 흐른다. 꽃잎들.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혼자 남았다 생각했는데 지은을 따라다니던 꽃잎들이 그간 함께했던 이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지은이 외롭지 않도록 얼룩이 바삭하게 말라 아름다운 꽃잎이 되어 곁을 지켜준 게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지은이 사람들을 위로했다 생각했지만 사실 사람들도 지은을 위로하며 함께 해온 것이다. 얼핏 들었던 부모님의 대화로 지은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보좌하기 위해 꿈꾸는 일을 실현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나를 사랑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느끼며 꽃 피우는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그날이 아닐까? 엄마와 아빠가 알려주고 싶어 했던 비밀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영혼처럼 긴 생각이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갔다. 이윽고 지은이 눈을 뜬다. 찰칵.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네요. 아닐까? 아닐까?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다 좋은데, 행복일 것이다 라고 끝나고 나서 뭉클하다 라고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 뒤로도 아마 한 페이지쯤은 있는 것 같아요. 한 페이지까지는 아니고 한 반 페이지? 근데 저는 그냥 행복일 것이다 하고 끝나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 뒤에도 내용은 다 좋아요. 뭐 마음을 세탁해주고 싶고 뭐 그런 건 좋긴 한데 뭔가 되게 막 더 듣고 싶은데 여기서 뭔가가 다 끝나는 그 느낌? 참 좋았어요. 오늘은 그랬습니다. 딴 선생님은 또 어떠실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일에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되면 미아쌤이 시를 한 편 더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